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소비자원 정보교육팀 이선동 부장입니다. 오늘은 소비자 안전정보의 확인 및 활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스 동영상을 시청해 볼까요? 열에 강하고 흠집이 잘 나지 않아서 인기를 끄는 가정용 세라믹 식탁이 갑자기 부서지는 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한 충격도 무거운 하중도 없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해서 소비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성재 기자. 네, 사회일보입니다. 네, 최근 경기 파주시에서 세라믹 식탁이 갑자기 산산조각이 났다고 하는데 당시 상황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지난 13일 가정집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해당 제품은 A가구업체 온라인몰에서 지난해 3월 구입한 세라믹 식탁인데요. 사용한 지 1년 4개월 정도 된 제품입니다. 당시 영상을 보면 식탁 상판은 온데간데 없이 다리만 남아 있는데요. 이 바닥을 보면 음식물과 함께 파편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상상하기 어렵지만 각종 파편은 원래는 식탁 상판인데 산산조각이 난 겁니다. 제보자는 갑자기 퍽하는 소리와 함께 식탁이 무너져 내렸다고 설명하는데요. 당시 저녁 식사를 준비하던 상황으로 배달 음식과 그릇 정도가 올라가 있었는데 이 식탁이 무너져 황당함을 넘어 무서웠다고 전합니다. 이 발목에 가서 피가 나더라고요. 그냥 청심만 먹었는데도 그냥 자꾸 이름 주저앉은 게 그냥 머리에 떠올라갖고 저녁에 자다 깨지고 식탁 밑에도 막 찍혀가지고 빼내고. 그러게요. 앞서 영상을 봤을 때도 딱히 무거운 물건을 올려놓은 것 같지는 않았는데 해당 업체는 뭐라고 설명하던가요? 일단 A가구업체는 문제가 된 제품을 다른 제품으로 교환해 줬습니다. 정확한 원인에 대해선 분석 중이란 설명인데요. 현재까지 상황을 종합하면 강화유리 불량을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세라믹 제품이 무너져 내린 건데 갑자기 강화유리가 원인으로 지목돼 의아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해당 제품은 세라믹 식탁으로 표기되긴 하지만 12mm 강화유리를 700도 열 처리해 만든 이른바 세라믹 글라스 제품입니다. 요약하면 세라믹 글라스의 주된 소재인 강화유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분석인데요. 업체는 문제가 된 제품을 곧바로 판매 중단 조치했습니다. 또 세라믹 글라스 제품 자체에 대해서 단종 절차를 밟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런데 비슷한 사례가 최근에 또 있었다고요? 네, 지난달에도 가정집에서 사용하던 B가구업체 세라믹 식탁이 파손됐습니다. 1년 반 정도 된 제품인데요. 어느 날 갑자기 쩍쩍 갈라지는 소리가 나더니 급기야 금이 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소비자는 식탁이 폭발하는 것이 아닌지 두려움에 떨었다고 하는데요. 결국 업체는 AS 기관과 관계없이 문제가 된 식탁을 환불 조치했습니다. 이 제품의 구조를 보면 3mm 세라믹 밑에 10mm 강화유리가 접착된 형태인데 이번에도 파손 원인으론 강화유리가 꼽힙니다. B업체는 강화유리의 소재 특성상 이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세라믹 식탁에 강화유리가 들어간 제품은 더는 팔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두 업체의 세라믹 식탁이 양상에는 차이가 있지만 결국에는 파손이 된 건데 공통된 건 강화유리를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다는 점이네요. 네, 두 업체는 강화유리를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세라믹 식탁 피해 현황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2019년 2건, 2020년 9건, 2021년 15건, 올해 6월까지 2건 등 모두 28건인데요. 파열, 파손, 꺾여짐 등 피해가 22건이고 기타 불량이 6건이었습니다. 눈에 띄는 건 세라믹 식탁 피해 상황인데 주로 상판 강화유리가 파손됐다며 피해가 접수됐다는 점입니다. 이 강화유리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뭔가요? 일반적으로 강화유리는 고온을 가했다가 곧바로 냉각해 만드는데요. 이 과정에서 유리 내외부에 힘 차이가 발생하면서 외부 충격에 더 강해지는 특성을 보입니다. 이로 인해 자동차, 사무용 책상 등에도 자주 쓰이는데요. 문제는 100만 분의 1 확률로 알려진 이른바 자연 파손 현상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는 보통 제조 과정에서 강화 처리가 균일하지 못하면 자연 파손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합니다. 눈에 안 보이더라도 약한 부위가 생기고 이곳에 작더라도 반복적인 충격이 가해지면서 어느 순간 갑자기 깨지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강화 공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응력이 균일하지가 못하다면은 그게 이제 나중에 파손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럼 강화유리가 들어간 세라믹 식탁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매번 주의를 해야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식탁이란 제품 자체가 굉장히 일상적으로 쓰이는 가구인데요. 사실 식탁을 사용하면서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일까지 상상하는 건 힘든 일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강화 유리가 들어간 세라믹 식탁에서 전조 증상이 나타나면 사용을 중단하라고 전합니다. 예를 들어 금이 가거나 갈라지는 소리가 나면 일단은 사용을 멈추라는 건데요. 이 균열이 가는 등 약한 부위에 반복적인 충격이 가해지면 파손 현상을 앞당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제조 공정에서의 엄격한 품질 관리인데요. 애초 강화 유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균일한 처리가 가능하도록 이 업체들이 제조 공정 시스템을 관리하는 게 첫 번째라고 지적합니다. 지금까지 사회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안전한 세라믹 식탁이라고 믿고 구입한 소비자가 식사 중 식탁이 파손된 피해에 관한 뉴스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우리가 상품을 구입하고 소비하는데 얼마나 안전이 보장되어 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소비자가 구입하는 상품은 언제나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소비자 안전이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바라볼 때 소비자에게 여러 가지 위험을 초래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도 생활에서 어떤 위험한 일들이 생길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이제 영상에 나온 세라믹 식탁은 진짜 세라믹이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영상에서 본 것처럼 세라믹 식탁으로 표기되긴 했지만 12mm 강화 유리를 700도 열 처리해 만든 이른바 세라믹 글라스 제품이었답니다. 그러므로 세라믹이 아니라 강화 유리라고 표시해야 합니다. 강화 유리는 고온을 가했다가 곧바로 냉각해서 만드는데 100만 분의 1 확률로 자연 파손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강화 유리로 된 제품을 사용할 때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처럼 강화 유리가 들어간 세라믹 식탁이 파손되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할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만약 이런 제품을 사용하던 중에 금이 가거나 갈라지는 소리가 나면 즉시 사용을 멈추어야 합니다. 무심코 사용하게 되면 제품 파손으로 재산 손해는 물론이고 사람이 다치는 신체 피해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 안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조 공정에서 엄격한 품질 관리가 중요한 요구사항이 될 것입니다. 공장에서 만들 때 처음부터 균일한 처리가 가능하도록 업체들이 제조 공정 시스템을 관리하는 게 가장 우선되어야 소비자 제품 사용 중 피해를 입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제품이 안전하게 생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할까요? 바로 소비자의 목소리입니다. 결국 소비자가 상품을 사용하던 중에 이상이 생기거나 문제점을 발견하면 그 목소리를 사업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겨울철에 유용한 전기장판. 그런데 이 전기장판으로 인한 화재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전기장판을 접어 보관하다가 접힌 부분에서 전선이 끊어지는 경우도 있고 전기장판을 장시간 사용하다가 화상을 입는 일도 있습니다. 발생 이유와 예방법을 AI 앵커가 전합니다. 김주아 AI 앵커입니다. 소방대원이 아파트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합니다. 하지만 집안은 이미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화재 원인은 전기장판이었습니다. 전기장판으로 인한 화재는 최근 10년간 2,400여 건 발생했습니다. 사망자는 47명, 부상자는 263명이나 됩니다. 왜 불이 나는지 실험해봤습니다. 가정에서 전기장판을 접어서 보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래된 전기장판에 이불을 올리고 전원을 켰더니 5분 만에 접힌 부분의 온도가 60도에 육박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1시간이 지나자 불꽃이 튀고 불이 붙습니다. 제품 자체의 문제에 의해서 화재가 날 수 있고, 두 번째는 보관상 전기장판이 접히는 부분에서 끊어지면서. 전기장판은 접지 말고 원통으로 말아서 보관해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불에 직접 데인 화상이 아닌 전기장판을 사용하다 발생한 저온 화상입니다. 저온 화상이란 40에서 60도 정도의 낮은 온도에 한두 시간 이상의 장시간 접촉 시 세포의 파괴나 혈액순환의 장애로 화상을 입는 것을 말하며, 자각 증상이 약한 영유아나 노약자가 주로 겪는데 심하면 피부가 괴사할 수 있습니다. 자기 전에 전기장판을 끄거나 온도를 사람 체온보다 높지 않게 설정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김주하 AI 앵커였습니다. 전기장판을 사용하다가 화재가 발생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뉴스 영상에서는 겨울철 난방에 많이 쓰이고 있는 전기장판이 화재 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이유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전기장판 사용 중에는 화재 사고 이외에도 저온 화상을 입을 위험이 있습니다. 저온 화상을 피하기 위한 안전한 사용법과 올바른 전기장판의 보관법 등 소비자 주의사항을 귀기울여 봅시다. 이처럼 현대사회에서는 다양한 소비자 안전사고가 발생하는데요.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소비자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탁기 폭발사고, 김치 냉장고 화재 발생사고, 음식 섭취 후 발생하는 식중독 발생사고, 가짜 분유로 유아에게 부작용이 발생하는 사고, 어린이 장난감의 문제로 피해가 발생하는 사고, 휴대폰 케이스에 발암 물질이 검출되는 문제 등 다양한 소비자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평소 사용하거나 구매한 제품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했던 경험이 있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액체로 된 슬라임을 사용하고 난 후에 피부에 발진이 일어나서 피부과에서 치료한 사례가 있었답니다. 혹시 비슷한 피해를 입은 경험은 없었나요? 이러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소비자 안전정보는 우리에게 왜 필요할까요? 또 안전사고는 소비자가 사용 수칙을 지키지 않아 생기는 경우도 있고 생산자가 제품을 생산할 때 안전에 관련된 제조 공정을 충실하게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품을 구매하기 전에 상품이 가지는 위험 정보를 미리 확인해 보는 것, 그리고 사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겠습니다. 또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선 판매자에게 피해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고 판매자에게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을 때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최근 리콜을 실시한 기업의 다양한 사례를 찾아보고 모든 별로 한 가지의 사례를 선정하여 사건의 개요, 그러니까 사건의 발생 시기, 사유, 처리 과정과 결과를 조사하고 발표해 봅시다. 이제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 제품에 표시된 KC 인증마크에 대해서 알아보고 전기용품을 구매할 때 확인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C 인증마크는 5개의 정부 부처가 각각 부여하던 13개의 법정 의무마크를 2009년에 하나로 통합하여 단일화한 국가통합인증마크입니다. 제품의 안전 인증, 공급자 적합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마크이며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모델별로 인증기관으로부터 제품의 적합성을 인정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KC 인증마크에는 표시사항과 주의사항이 기재되어 있는데 먼저 KC 마크가 표시되어 있고 주의, 경고 표시, 인증번호, 사용상 주의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니 소홀히 보지 마시고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 제품에 표시된 KC 인증마크를 찾아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모든 별로 찾아올 용품을 선택하시고 제품별로 조원당 2개씩 KC 인증마크를 정리해 봅시다. 교재에서 가디언스 보드게임이라는 어린이 제품의 이미지 그리고 KC 인증마크를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제품에서도 이 마크를 찾아봅시다. 교재에서와 같이 찾아온 제품의 제품명, 이미지, KC 인증마크를 정리해 봅시다. 이제 식품 표시에 대해서도 알아봅시다.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농산물 가공식품 등은 포장지에 식품의 중요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식품 표시 내용을 확인한 후 구입해서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도모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간식의 식품은 어떤 표시가 있는지도 조사를 해서 제품명, 원재료 및 함량, 중량, 제조 연월일, 보관 방법, 품질 인증 표시 등을 확인해 봅시다. 식품에는 첨가물이 포함되어 있답니다. 식품의 제조나 가공,
조리 시 식품의 품질을 좋게 하고 보존성과 맛, 색 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식품 본래의 성분 이외에 첨가하는 물질입니다. 이러한 식품 첨가물은 좋은 점이 있는 반면 나쁜 점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좋은 점을 살펴보면 유통기한을 늘리고 음식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착색제와 향료는 음식의 모습과 풍미를 개선합니다. 육류의 경우 아질산염은 박테리아의 증가를 막아줍니다. 일부 첨가제는 음식의 영양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며 음식물의 변질을 감소시켜줍니다. 이러한 좋은 점이 있는데 반해 나쁜 점도 있는데요. 방부제는 장을 자극하여 설사나 내부 출혈, 신장 및 간의 비대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또 일부 첨가제는 알레르기의 위험을 높이기도 합니다. 이제 교재의 퀴즈를 한번 풀어볼까요? 식품 첨가물 정리 OX 퀴즈로 숨은 그림 찾기를 해봅시다. 퀴즈의 정답인 O에 해당하는 번호만 색칠하여 숨은 그림을 찾아봅시다. 이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소비자 안전사고란 소비자가 안전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사용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할 수도 있고, 생산자가 제품을 생산할 때 안전에 관련된 제조 공정을 따르지 않아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 소비자가 안전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 소비자 안전정보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교재에 있는 자기평가서를 작성해 봅시다. 감사합니다.